안녕하세요. 마감전 작전타임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전 작전타임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투자 확률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를 코치로 모시고 특징 업종과 섹터에 대해서 다뤄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02-2638-3948 또는 문자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의 미증시는 FOMC를 앞두고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은 채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그림을 안고 우리 국내 시장 오전장에는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합권 등락을 보였는데요. 현재 이 시간에는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거래소에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양봉으로 보였는데 다시 음전으로 한 모습이고요. 오늘은 대체로 한국 시간으로 지금 목요일이죠. 12월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이미 우리 시장에 지금 미리 반영이 된 만큼 함께 나오는 점도표와 또 연준 위원들의 말들을 우리가 함께 한번 지켜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가닥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코치님과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근데 역시나 변동성이 심하네요. 외국인이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네. 어떤 작전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그냥 일단 최근에 이제 FOMC 빅 이벤트를 앞두고 네. 그래도 이제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해서 지금 상승 전환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일부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빅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좀 증시가 방향성을 잡았을 때 그때 한번 이제 방향성을 체크한 뒤에 다시 한번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갈 곳이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수급이 전체적으로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우선은 수익 실현을 하고 FOMC가 나온 뒤에 그 뒤에 매수를 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시는 코치님과 자세한 투자 전략 나도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은교 캐스터와 함께 자세한 국내 증시 실시간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주은규입니다. 증시라는 코트 위에서 활약한 종목 선수들의 움직임 저와 함께 빠르게 짚어보시고요. 잠시 뒤에는 성공투자 코치님인 한유민 코치님과 함께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증시 브리핑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관망세 모드였습니다. 내일이면 12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기준금리가 이미 유력화된 상황이지만 이를 시장에서 이미 반영하면서 내년 금리 경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의견 일치 여부, 점도표와 매파적 강도 등이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히는데요. 결정 직후 열리는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주목됩니다. 또한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에서는 구인 건수는 늘었지만 동시에 해고 역시 증가했다고 분석했고요. 이렇게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보이면서 나스닥만 상승했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뉴욕 증시의 경계감 때문일까요? 오늘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크게 오르지도 크게 빠지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FOMC 회의를 앞두고 환율 안정 기대감이 보이고 있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은 1,470원대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수 흐름 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보합권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보시면 0.02로 보합권에서 4,1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0.54, 강보합으로 93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투자자별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 초반 둘 다 강했지만 삼성전자가 약보합으로 전환됐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 탄력으로 이어갑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ADR 발행에 대한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조회 공식 답변을 통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강했던 조선 관련주 하락세 보이고요. 현대로템이 K2전차 등 페루와 방산 합의를 체결했지만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하락 흐름이고 이에 방산주 부진합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는 개별 종목 장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 유리기판주 추가적인 모멘텀 이어갑니다. 삼성전자가 비상장 유리기판 기업의 투자 소식에 오늘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했던 자동차 관련주 쉬어가지만 낙폭이 깊지는 않고요. 삼성 SDI가 미국 에너지 업체와 대규모 수주 소식에 급등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역들이 수급을 자극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강세입니다. 코스피 제약바이오는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 제약바이오에서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에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순매도를 잡았지만 지금 전환했고요. 코스피 보시면 외국인이 1,431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각각 376억 원, 1,209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쌍끌이 순매도로 341억 원, 101억 원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홀로 865억 원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솔루션 함께 하시죠. 캐스터 주은교였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현황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바로 코치님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지금 보니까 오후장으로 갈수록 외국인은 담고 또 개인은 팔고 있고요. 또 지금 보니까 SK 하이닉스랑 로봇 정도만 좋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시장? 제약바이오도 좋은데요? 네, 제약바이오도 뭐 일부.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 장에서는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조금 최근에 이제 못 올랐던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올랐다고 하면은 네. 오늘 장에서는 이제 조금 원래 이제 주도주들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도 이제 대장주격인 종목들이 이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오늘 엔터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FOMC를 앞두고 이번 주에 좀 빅 이벤트를 앞두고 그냥 좀 눌렸던 종목들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그냥 조금 슈팅이 나오는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지만 그만큼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이제 좀 한 섹터에만 좀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빅 이벤트를 앞두고 그냥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뭐 금리 인하가 좀 예를 들면은 동결이 된다. 만약에 네. 지금 뭐 예상은 좀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동결이 된다고 하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해도 이제 뭐 내년에 이제 좀 점도표를 봐야 될 것 같고 2026년에 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좀 발언들이 나와야 그래야지 좀 산타랠리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매매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은 좀 산타랠리라고 하면서 좀 기대감이 있는데 요즘에 좀 산타가 좀 숨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섹터별로 어떤 게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산타가 선물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약간 지붕 타고 와서 이렇게 몰래 주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뭐 매수한 종목은 안 오르고 다른 데서 이제 갑자기 튀어 오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종목에 이제 좀 약간 또 비중을 다 실어서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이런 장에서는 이제 좀 기존 주도주 섹터 이렇게 분산 투자하셔서 조금 내 차례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면서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대체적으로 사실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금 양시장 보이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코치님 오늘 네. 은값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온다고 하면은 미국 네. 채권을 사야 되거든요.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를 걸 생각해서 채권이 상승해야 되는데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채권 금리가 요즘에 왜 올라가냐면 이제 금리가 인하 사이클이 온다고 해도 이제 내년에 이제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왔을 때 미국 부채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채가 안전자산으로 선호되지 않고 오히려 금 쪽으로 이제 좀 유입이 되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은과 구리 이런 원자재 가격이 같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 금값이 오르면서 원자재 관련주, 은도 계속해서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자세한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다음은 오늘장에서 돋보였던 특징주 3가지가 있습니다. 주은교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저와 함께 보시죠. 오늘의 특징주, 삼성 SDI, 삼성전기, SK 하이닉스입니다. 첫 번째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대규모 수주 소식에 프리마켓에서부터 급등 중입니다. 미주법인인 삼성 SDI 아메리카가 미국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개발 운영업체와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2조 원 넘으며 2027년부터 약 3년간 공급할 예정인데요. 공급될 제품은 미국 현지 공장 라인 전환을 통해 생산됩니다. 미국의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스텔란티스와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 가동 중에 있고요. 현지 시장의 수요 변화 대응에 일부 생산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고 있고 LFP 생산 라인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LFP 배터리 셀은 일체형 ESS 배터리 솔루션인 SBB 2.0에 탑재됩니다. 2조 원대 잭팟에 터뜨린 삼성 SDI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의 전망을 코치님과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기입니다. 최근에 AI 서버와 전장 산업 훈풍에 입어 호황기를 맞고 있죠. 내년 영업이익 1조 원대 복귀와 올해 3분기 MLCC 공장 가동률이 99% 풀가동 상태로 주가가 아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 장 초반까지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지만 지금은 부합권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 모멘텀입니다. 첫 번째는 유리기판 사업 기대감인데요. 신한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29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유리기판 사업 진출이 서버와 AI 패키징 시장과 맞물려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 모터 기술 투자 소식입니다. 노르웨이 알바 인더스트리즈에 수백만 유로를 투자하면서 휴머노이드와 로봇팔용 모터 기술 확보에 나섰는데요. 이에 삼성 SDI는 알바는 로봇 생태계에서 가장 유망한 모터 기술 기업 중 하나로 미래 로봇과 휴머노이드 사업을 위한 중요한 기술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와 2차 전지 관련주의 전망을 잠시 후 코치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자사주를 통해 미국 증시의 주식 예탁 증서 ADR로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ADR은 미국 현지 은행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예탁받은 증권을 담보로 발행한 주식입니다. 원래 주식은 본국에 보관하고 이를 대신하는 증서를 만들어 외국에서 유통하는 형태인데요. 이를 통해 한국 기업도 뉴욕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 주주 지분 희석 없이 미국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날 한국거래소 조회 공시 요구에 자기 주식을 활용한 미국 증시 상장 등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대감을 업은 SK하이닉스 전망을 잠시 후 코치님과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치님과 함께하는 작전 타임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2638-394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결된 분들께는 코치님의 개인 맞춤 솔루션이 제공되고요. 만약 전화나 문자가 어렵다면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 고민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캐스터 주은규였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알아보고 왔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코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거의 다 내뱉었거든요. 오늘 미국에서 2조 원대 ESS LFP 배터리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ESS양 모멘텀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종목 얼마 전에 테슬라와의 또 계약이 있었죠. 근데 오늘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삼성 SDI만 지금 빨간불 켜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장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벤츠와 또 2조 원 규모의 계약 소식이 들렸고 네. 오늘은 이제 오전 장에는 삼성 SDI가 또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렸는데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에 2차 전지 섹터를 보면은 그 전기차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성장 가능성이 아직은 좀 확실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예전만큼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로는 성장 폭이 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바닥은 다졌다고 생각은 드나 지금 ESS 향으로만으로도
이제 주가가 이제 예전처럼 신고가 영역을 쓸어 가기에는 조금 힘이 부딪히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러한 계약 소식이 나와도 그렇게 크게 강한 상승 탄력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상황이 사실은 삼성 SDI가 예를 들면은 내일장 이 빅이벤트가 아니었으면은 좀 상승이 크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내일 이제 또 FOMC를 앞둔 상황에서 좀 경계감이 있는 좀 날이다 보니까 오늘 좀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좀 강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오늘 삼성 SDI 지금 그래도 2차 전지주 안에서는 2%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코치님 삼성 SDI 오늘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고점이겠죠? 아직은 눈치 보기 장세니까. 고점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이제 좀 삼성 SDI도 10만 원 후반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30만 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월 달에 올라와서 지금은 좀 이제 박스권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박스권 상단이 30만 원 지금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박스권에서 상단 부근에 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차라리 오늘장에서 이게 2차 전지 섹터에서 지금 여기서 강하게 또 상승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좀 한 30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원래 최근에 이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0만 원 라인이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가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 것을 로 알았는데 네. 최근에 이걸 이탈을 했었어요. 11월 달에 이제 국내 시장이 안 좋을 때 여기들을 이탈을 했는데 이제 오늘장 다시 한번 이 30만 원 위로 복귀를 한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30만 원을 깨지 않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오늘장에 급하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좀 지지 라인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삼성 SDI 우선은 30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 후에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삼성전기 오늘도 강하다가 지금 거의 다 음봉으로 전환을 했네요. 노르웨이 전기모터 기업 알바에 지금 수백만 유로의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주가 그래도 좋았는데 지금 거의 다 반납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종목 고점이거든요. 코치님, 오늘의 조정에 우리가 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사실은 이제 네. 뭐 오늘 근데 또 이게 다 반납은 했지만 오늘 갭 상승했다가 이제 갭 띄운 부분을 반납을 해서 어제 뭐 지금 종가 정도 근처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 사업을 영위하면서 MLCC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지금 매출 자체가 2026년까지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 가까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캐펙스를 증가하고 이제 공장 증설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러한 공장 증설을 지금 이런 호황기에 사실은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이제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좀 뭔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이제 공장을 증설해서 이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이제 매출이 확대가 된다면 지금 현재 주가도 그렇게 고평가 구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지금도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이제 급등이 단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돌파했던 24만 5천 원 라인이 이제 저항선이었는데 여기를 돌파하고 지금 올라갔다가 시장의 흔들림에 다시 한번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장에서 종가에 1차적으로 담아 가시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추후에 밀렸다 하면 24만 5천 원 라인에서 지지 라인 체크하시고 여기서 이제 지지가 받는다면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 라인에서 좀 비중 확대 전략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기 지금 계속해서 주가는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24만 5천 원 라인을 우리가 확인한 후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시는 코치님과 삼성전기에 대해서 자세한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볼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장중
초반 SK 하이닉스가 뭐 여러 소식이 있었죠. 미국 증시의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뭐 반도체 정부에서 지주 금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ADR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TSMC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된다면 SK 하이닉스에게는 굉장한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굉장한 호재죠. 왜냐하면은 이제 뭐 비슷한 메모리 이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미증시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밸류 자체를 만약에 같은 밸류를 받는다 하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이크론보다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더 호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미증시에 상장이 되면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이러한 패시브 자금들이 또 유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주가 상승 모멘텀이 더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러면은 ADR로 이제 미증시에 상장을 하려면 자사주를 통해서 상장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보유한 자사주 비중이 한 10조밖에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조 규모로 사실 상장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투자 규모를 늘려서 그런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지금 급하게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사실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검토를 좀 하면서 좀 이것도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때문에 지금 뭐 급하게 오늘장에서 이제 또 신규로 접근하시지는 마시고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탄탄하고 내년까지 괜찮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매매하지 말고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을 하시면 되겠지만 내가 신규로 접근을 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러한 뉴스에 따라가지 마시고 시장 변동성에 이제 눌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눌릴 때 그냥 좀 내가 모아가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오늘 SK 하이닉스는 우선은 지금 한 3%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신규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눌렸을 때 일단은 매수해보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럼 코치님 요즘 또 반도체와 또 로봇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들이 참 흐름이 좋아요. 그 반도체 소부장주 이 네.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조정을 거의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네. 사실상 좀 가는 종목만 가요. 그러니까 막 반도체 소부장이 우리 한참 그 상승 랠리 펼칠 때 다 빨간불 켜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좀 가는 종목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내가 담지 못했다. 네. 그래서 좀 반도체 소부장으로 내가 좀 종목을 선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제 생각에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보다는 좀 소재랑 부품 회사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이제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일부러 공급망을 확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공급망을 늘리는 시기를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장비 수주가 좀 늦게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요즘에 조금 더딘 모습을 볼 수 있고, 오히려 이제 반도체 수요 증가는 확실하기 때문에 소재와 부품 쪽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상승 랠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섹터가 약해도 뭐 이제 기판주나 이제 좀 소재 관련주들은 그래도 좀 잘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반도체 소부장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뭐 기판 쪽이나 그냥 좀 소재 쪽 이런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코치님 기판이랑 소재 쪽 우리가 보자라고 했는데 그럼 저희가 종목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아, 종목이요? 네. 지금 사실은 이수페타시스가 괜찮긴 한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오늘도 2%대 급등 나오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수페타시스 흐름을 보니까 한 여기 딱 내려오면 잡으면 돼요. 20일 이동평균선 타고 지금 상승 랠리를 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따라붙지 마시고 20일 이동평균선에 딱 붙는다 하면은 이제 따라붙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네. 최근 흐름을 봤을 때 한 13만 원대만 내려와도 붙어도 괜찮아요. 지금 14만 7,800원인데 13만 원 중반에서 후반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사이 정도 내려왔을 때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한 13만 원 후반대에서 1차적으로 진입해도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심텍도 괜찮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도 기판인데
요즘에 뭐 기판 종류들이 다 잘 가요. 근데 심택도 이제 최근에 이제 9월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서 갇혀 있죠. 근데 이제 이평선이 모이면서 이격도가 이제 좁아지는 상황에서 여기서 계단식 상승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4,900원인데 여기서 오늘장에서도 바로 신고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장 공략하셔서 목표가 한 67,000원 정도 전고점 라인 보시고 이제 1차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반도체 관련주 우리 뭐 소재 부품 쪽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에 따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와 또 심택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확한 매수 매도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저희 종가 베팅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로 우리 코치님이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특징주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02-2638-3948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참여 방법 좀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감 전 작전 타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02-2638-3948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민이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부탁드립니다. BHI 6만 원 10%고요. 네. 손실보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해서요.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손실 중이신데 그래도 어제 그제 오르다가 오늘 근데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네요. 어떻게 네. 대응하면 좋을지 코치님이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BHI 이거 최근에 6만 원 갔었는데 그때 또 기다리셨나 보네. 그죠? 네.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일단 바닥은 다졌어요. BHI가 이제 61,900원 전에 고점을 찍고 이제 계속 흘러내리다가 이 4만 원 초반대에서는 지금 바닥을 형성한 상황이고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지금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지금 돌아 나와서 상승 추세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미 지금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장에서도 비중을 사실은 조금 늘리셔도 괜찮긴 한데 지금 비중이 10%시잖아요. 근데 이제 비중을 오늘 늘리면 20%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전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 그대로 이제 전고점 돌파해서 신고가 영역 가는 거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탈을 한다. 예, 여기서 이제 60일 이평선을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여기 4만 원 초반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비중을 늘리시려면 4만 원 초반대 여기 바닥을 확인한 곳에서 좀 확실하게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BHI 우선은 지금 당장 추가 매수보다는 4만 원 라인에서 조금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필요하시다면 아래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민이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부탁드립니다. TCC 스텔 네. 26,600원에 20%. 네, 그럼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지금 매도를 해드릴 건가 좀 더 기다리면 얼마 갈 건가를 몰라요. 네, 지금 매도를 해야 하는지 목표가 궁금하시군요. 근데 지금 손실 중이시네요. 26,600원에 매수하신 거면 얼마 전에 매수하신 걸까요? 한 2개월 됐어요. 네, 3개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코치님이랑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최근 고점에서 좀 물리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지금 비중이 좀 20% 정도 되시면은 여기서 이제 좀 비중 확대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트 보시면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바닥은 좀 어느 정도 다진 상태에서 지금 사실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20% 비중을 확대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번에 다 파시려고 하지 말고 이 최근 차트를 보시면 오늘 장에서 여기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사실 뚫고 올라갔으면 추가적으로 전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장 이제 조금 비중을 좀 일부는 한 5% 정도든 뭐 이렇게 일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하면은 남은 비중으로 매수가 근처까지 바라보시면 되는데, 또 내려갈 상황을 대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오늘 장에서 좀 저항선에 지금 다 와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일부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닥 라인이 최근에 이제 잡힌 바닥 라인이 이제 15,000원 부근입니다. 그러면 이제 15,000원으로 다시 밀린 다음에 오늘 줄인 비중을 15,000원에서 다시 한번 늘려서 그때 이제 매수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 비중으로 그냥 그대로 비중만 늘리면은 오히려 더 힘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해하셨나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손실 중이지만도 비중을 일부 이게 다 팔지 말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걸 생각해서 한 5%든 이렇게 일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네, 잘 알았습니다. 네, TCC 스틸 우선은 오늘 장에서 조금 비중을 일부 조절하시고요. 그 나머지 비중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아래 하단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돼서 네, 저희 문자 여보세요? 상담.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워트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900원에 100%. 네, 그럼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그게 작년에 샀는데 좀 비싸게 사가지고 물타기를 해서 네, 8,900원에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또 그렇군요. 많이 떨어졌어요.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장기 투자하셔서 근데 비중이 100%라 조금 많습니다. 한번 코치님이랑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뭐 비중이 100%시니까 뭐 대응을 하실 수가 없는데, 잠깐만요. 근데 그거 좀 어차피 비싸게 근데 제 사가지고 생각에는 물타기해서 지금 8,900원에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으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손절하기엔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손절 타이밍은 늦었고,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반등을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매출 발생이 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닥은 거의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미 손절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그냥 좀 버티셔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 근처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또 욕심을 부리고 100% 비중을 가지고서는 그냥 또 계속 신고가를 노리지 마시고 그냥 네. 차라리 좀 매수가 넘어가는 타이밍이 왔을 때는 절반 정도 일단 비중을 줄이세요. 왜냐하면은 네. 내가 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또 단가를 낮추고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뭐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바닥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어서 손절은 하지 마시고 지금 반등 시에 이제 좀 매수가 근처 왔을 땐 비중 축소를 좀 하셔서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워트 지금 비중이 조금 많으셔서 매수가까지 왔을 때 우선은 조금씩 비중을 조금 조절하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비중이 조금 많으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아래 하단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민이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HB 솔루션 네. 5,060원에 10%요.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차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네.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많이 손실 중이라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코치님이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HD 솔루션이 맞나요? 네, 아, HB예요. HD라고 해가지고 HB. 예. 네네. 이런 종목 저도 모르는 종목을 어디서 듣고. 자, HB 솔루션 5,060원. 좀 많이 힘든 상황이네요. 지금 네. 상황이. 근데 조금 그래도 이제 기대를 해보실 만한 거는 이번 연도 실적이 지금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장에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서 소외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또 다시 한번 좀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면 사실상 반등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화면 보시면은 2024년에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올해 이제 1분기부터 쭉 보시면 그래도 흑자 전환하면서 조금 돌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보이시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주가가 탄력을 못 받는 건 소외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좀 주도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종목이 지금 상승 탄력을 받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장에서 근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계속 소외돼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냥 좀 기다리시면서 지금 반등하기를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예. 반등이 예.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그때 정도 되면 매도도 저도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서 일단은 제가 예, 예.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도 5,000원까지 한 번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3,000원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3,000원 정도 갔을 때 그냥 일부 손절을 하세요. 5% 정도를. 네. 5,000원까지 네. 한 번에 치고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3,000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올라온다 하면은 5% 정도 비중을 줄여 놓으시면 거기서 이제 만약에 다시 한번 또 내려오면은 사실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사시는 전략 지금 현재 가진 비중으로 그거를 대응해야지 안 가는 종목에 계속 현금을 투입해서 비중을 늘리시면 사실상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좀 머리 아픈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 좀 한 3,000원대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다시 2,000원 초반 내려오면은 그 축소했던 비중을 다시 실어서 단가 낮추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HB 솔루션 우선은 3,000원 라인에서 비중 축소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아래 하단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민이 있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부탁드립니다. 녹십자고요. 네. 비중이 25%고 지금 평단가를 많이 낮춰도 149,2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어떤 네, 고민으로 전화 제약이 주셨을까요? 좋다고 하는데 이제 비중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다리다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네. 팀 고견을 듣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손실 중이시고 급등락이 굉장히 있는 종목을 매수하셨네요. 한번 코치님이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자, 녹십자 이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뭐 제약 바이오가 좋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실적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론 작년 대비 흑자 전환은 이번 연도에 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좀 가장 강했을 때에 지금 실적이 아직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단 흑자 전환한 거는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에서 더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밀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왜냐하면은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을 하는 상황이면 내년에 실적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냥 보유를 하시는데 이제 좀 이렇게 박스권에 지금 현재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14만 원 초반이 지금 박스권 상단이고 지금 13만 원 이제 12만 원 이제 후반이 하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할 거란 말이죠. 크게 상승 못 하고 그러면은 25%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14만 원 넘어간다 하시면 비중 축소하시고 다시 빠져가지고 12만 원 때까지 다시 빠진다. 그러면 줄인 비중 다시 늘리고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좀 내년까지 실적이 괜찮아지는 걸 보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단가를 낮춰가면서 보유하셔도 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비중이 많아서 예, 그러니까 단가를- 비중이 막 한 5%면 사실은 좀 저점 잡아서 비중 늘려서 단가를 확 낮추면 되는데 이미 좀 낮추시다 보니까 비중이 25%가 됐잖아요.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 딱 이 주가 흐름을 보면 이렇게 딱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양봉 나오면서 상승 전환하면서 14만 원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4만 원대 갔을 때는 비중을 좀 일부 축소하셔라. 그리고 14만 원도 사실은 손해인데 그래도요. 근데 이제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항상 사람들이 내가 매수가 이상을 가길 바라지만 못 가고 다시 내려올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해서 박스권 상단 14만 한 2, 3천 원 부근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근접해도 손실 최소화해서 비중을 줄이시고 내려왔을 때 12만 원 후반에서 13만 원 초반이 하단인데 그럼 여기서 비중을 다시 확대하면은 단가가 다시 낮아지겠죠. 그럼 비중을 그대로인 상태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가는 낮추고 있어도 또 오래 시간이 걸려도 괜찮은 회사이긴 하나요? 네, 일단 기업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일단 올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것 자체가 좋은 신호인데 최근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지만 이 기업의 이제 사상 최고치 매출을 아직은 회복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26년까지는 좀 지켜보자. 만약에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진다 하면은 당연히 주가는 거기서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시장이 좋은데 여기 녹십자 기업의 비중을 더 실어서 막 50% 100% 만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렇진 비중을 않죠. 가지고 좀 비중 조절하면서 단가를 낮춰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만 원 넘으면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내려오기 기다리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녹십자 우선은 14만 2천 원 라인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아래 하단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종목 상담, 지금 못다한 종목 상담도 아래 하단에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코치님이 방송 끝나고 추가적으로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치님, 이제 종가 베팅 저희 들어볼 시간인데 그 전에 한번 수익률 리뷰해 볼게요. 뭐 원익홀딩스 너무 많이 얘기해서 다른 종목도 얘기하자면 뭐 HL 만도, MNC 솔루션 너무나도 수익률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이거 맨날 하는 수익 리뷰는 좀 돌리고 원익홀딩스는 뭐 오늘도 상승 중이죠. 한라캐스트 이 종목도 제가 10월 1일에 공략해드리고 지금 170%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최근에 이 171% 수익을 찍고 다시 좀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또 신규로 들어갈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 담아가셔서 슈팅 나온 종목 담아가셔야 단기에 수익 실현하시겠죠. 그러면은 요 한라캐스트도 제가 이렇게 들어오시면 재공략 타점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클로버도 오늘 또 더 상승했어요. 이게 63.8% 상승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 지금 또 한 8%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거의 7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청을 끝까지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지난주에 제가 생방송에서 공략했던 HL 만도와 이게
종목도 일주일 만에 17%가 넘게 상승했어요. 예, 어. 단기죠. 일주일 만에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17%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방송 시청하시고 여기 공부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만 담아가셨어도 저 수익률을 챙겨가실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도 이 종목도 그날 같은 날 지난주 수요일에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에요. MNC 솔루션 제가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드리고 이제 18% 정도 수익 실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방송 시청하시고 여기 공부방 들어오셔서 저 두 종목만 담아가셨어도 10%가 넘는 수익을 챙겨서 가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리뷰는 마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공략해드릴 이 종가 베팅 선수들의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미리 이제 공부방에 들어와 계셔라. 예,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이렇게 들어오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출연해주시는 코치님 바로 저희 방송이죠. 바로 지난주에 HL만도 MNC 솔루션 지금 단기간에 한 17%, 18%의 수익률 내고 계시거든요. 요즘 시장 참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우리 한유민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 한 4분 남았습니다. 4분 안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치님 저희 종가 베팅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화학 소재 제조 공급사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이 삼양 NC캠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용 정밀화학 소재 제조하고 공급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포토레지스트용 고분자와 광산 발생제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포토레지스트가 뭐냐면 이제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이제 부품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해서 생산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UV용, HBM 패키징용 등 제품군을 지금 현재 확대하면서 이제 좀 더 매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 한일령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과 일본의 지금 관계가 악화되고 있죠. 근데 이 포토 레지스트를 원래는 이제 일본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일본이 이 포토 레지스트를 중국에 수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국내 기업이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몇 안 되는데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장에서 좀 담아가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실적을 보시면요. 2021년에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뒤로는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좋아지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2025년 올해에는 지금 3분기까지만의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이미 3분기까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미 작년 영업이익과 매출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제 사상 최고치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가는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가 한번 나왔어요. 지난주에 상한가가 한번 나오고 나서 갭상승 2번 나왔다가 사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단기간에 일주일도 안 돼서 3일 만에 50%가 급등했으니까 지금 이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조정이 나온 뒤에 다시 양봉 전환하면서 추세 전환, N자형 패턴 추세 전환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장 이 종목은 종가에 들어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삼양 NC캠 주셨습니다. 정확한 매도 타점은 아래 하단 저희 한 2분 남았으니까요. 2분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종가 베팅 두 종목 다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치님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 이제 히든 종목 이름 없는 선수인데요. 네.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와 로봇을 두 개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 예, 일단은 반도체 생산 라인의 웨이퍼 이송 및 자동화 장비를 설계 및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로봇을 개발하고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은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생산 라인을 늘리고 이제 캐펙스를 글로벌 빅테크들이 늘리며 당연히 이 자동화 장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동사의 매출은 지금 좋은 상태고 그리고 이 웨이퍼 이송 로봇을 개발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로봇 섹터로도 분류가 돼서 급등이 잘 나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기술 내재를 통해 자동화 로봇 사업을 지금 현재 강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올해 이제 되게 횡보를 계속 하다가 여기 이제 9월 달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었어요. 한 50% 이상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11월 달에 국내 시장이 안 좋았죠. 증시가 안 좋으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이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여기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장 마감에 종가 베팅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히든 종목명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코드 인식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가 베팅 종목은요. 반도체와 로봇을 둘 다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은요. 오늘 종가에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정확한 종목명, 매수 매도 타점 아래 하단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